한국의 국력이 극도로 쇠약했던 시절 일본의 계략으로 간도가 중국에 넘어간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개간한 간도는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나라 간 간도 협약을 통해 중국에 넘어갔고, 이후 중국은 이 땅을 돌려줄 계획이 없죠. 우리 영토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 것도 억울한데 되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에 이어 벌써 2년 8개월째 우크라이나 영토를 빼앗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러시아의 간도만큼 중요한 한국 영토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러시아가 빼앗은 후 절대 내주지 않는 한국 영토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적군이라도 상대방이 너무나 경외스러울 때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지곤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역사에서 그러한 존재인데요. 일본 해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사토 데스타로는 내가 평생을 두고 경애하는 바다의 장수는 조선의 이순신이다. 넬슨이 세계적인 명장으로 명성이 높은 것은 누구나 잘 안다. 하지만 넬슨은 인격이나 창의적 천재성에서 도저히 이순신 장군에 필적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사토 데스타로가 1926년 조선지방행정이라는 월간지에 쓴 절세의 명장 이순신의 일부입니다.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 함대를 격파시킨 유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제독인 넬슨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 땅에 살았다는 것 자체로 전설로 불리죠. 이에 일부 일본인들은 주기적으로 통영의 충렬사를 찾아 예를 표하기도 했고, 이러한 사실은 1977년 10월 일본에서 발행된 월간지 아시아코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신화가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바로 러시아가 절대 내주지 않는 한국 영토 녹둔도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5년 전 1587년 조선의 최북단 국경섬인 녹둔도에서는 오랜만에 추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여진족 추장 마니응계는 녹둔도를 기습해 우리 군민 11명을 살해하고 약 160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2,500여 개의 군대로 출정, 두만강을 건너 여진족을 징벌하는 강경책을 쓰면서 섬을 지켜냈습니다. 당시 녹둔도 수비대장은 이순신이었는데, 납치 소식을 듣자 즉각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마니응계를 사살하며 농민 50여 명을 구출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경도 총사령관 이일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순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투옥시킨 뒤 징계를 요청했지만, 선조임금은 전쟁에서 패한 자와는 다르다며 그의 징계를 거부하고 백의종군을 명했습니다. 이듬해 이순신은 여진족 정벌에서 큰 공을 세우며 사면받게 됐죠. 이 녹둔도 전투는 이순신의 조정이 알려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1587년 당시 이순신은 변방의 하급 무관에 불과했지만, 만약 선조가 이를 패배로 간주해 그를 처벌했다면 훗날 그의 활약은 없었을 겁니다. 이 일화를 통해 적어도 1587년까지는 녹둔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서에 최초로 녹둔도가 언급된 것은 세종실록인데, 녹둔도는 원래 사차마도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러다 세조에 이르러 녹둔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녹둔도는 당시 조선 최북단 국경섬으로 조선은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녹둔도에 길이 약 415m에 높이 2m의 녹둔토성을 쌓은 후 목책을 둘렀죠. 국경이었던 만큼 농민들이 상주할 수 없었고, 봄, 가을, 춘경기에만 출입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영토였던 이 녹둔도는 어쩌다 러시아 영토가 되었을까요? 1860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땅인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는 원래 발해의 영토였고, 1863년부터 약 17만 명의 한인이 1937년까지 자발적으로 이주해 정착했던 지역입니다. 조선인들이 망명하여 이곳에 정착했지만 오늘날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이 되었죠.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로 넘어간 배경에는 아편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나라는 영국과의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하여 난징조약을 체결해 홍콩을 넘겨주고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강제 개항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자유무역을 내세워 무역 확대를 요청하자 또다시 거절했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공격을 막지 못해 텐진조약과 베이징조약까지 체결하게 됩니다. 전쟁 후반 아편전쟁에 뛰어들겠다며 협력을 제안한 미국과 러시아에게는 콩고물이 떨어졌는데, 러시아는 베이징 조약을 통해 녹둔도를 포함한 연해주 전역을 공짜로 차지하게 되었고, 그 면적이 무려 10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5배, 러시아 전체 영토의 6%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녹둔도는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었고,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고종은 29년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고종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녹둔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한 고지도 등을 내밀며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 매번 무시당했죠.
그러다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은 연해주에 거주하던 모든 조선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들이 바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인입니다. 이후 소련은 해당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했고 이 땅은 풀만 무성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녹둔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다양한 지도와 기록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섬도라는 한자에서 볼 때 섬이면서도 또 섬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마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예를 들어 1754년에 비변사 지도에는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로 묘사되었고 1759년에 여지도서에서는 육지와 붙은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러한 상이함은 녹둔도의 독특한 지형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녹둔도를 군사기지로 삼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원래 녹둔도는 두만강 하류의 섬이었으나 강 하류는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물에 잠기거나 습지가 됩니다. 토사가 쌓이면서 연륙화가 진행된 것이죠. 홍수로 물줄기가 생기면 섬처럼 보이고 물이 빠지면 길이 생기기 때문에 육지에 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녹둔도 주변으로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은 낮아지게 됐고 어느 순간 물줄기가 끊어져 연륙작용, 즉 육지에 붙어버리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며 녹둔도는 어느 순간 연해주에 붙었고 결국 청나라가 연해주를 러시아에 빼앗기면서 녹둔도도 러시아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8세기 이전에 녹둔도는 강 하류의 섬이었으나 태적으로 인해 연륙화가 진행됐고 여기에 러시아가 민간인을 내쫓고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바람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버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섬이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연륙화로 인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군사기지 설치와 접근 금지를 설정하는 바람에 정확한 위치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만 여러 문헌과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함경북도 경흥의 두만강변 하류쯤인 것으로만 확인될 뿐입니다. 녹둔도는 조선의 영토였기는 하지만 지금은 함경북도 경흥, 즉 북한의 영토입니다. 지난 1984년 11월 북한은 소련을 테이블로 불러 국경 문제를 논의했으나 녹둔도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조차도 전해지지 않죠. 한국 또한 1990년 서울주재 주한 러시아 공사를 상대로 정부 차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국경에 위치한 이 녹둔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현재 푸틴이라는 대통령의 성격으로 볼 때 절대 돌려줄 것 같지 않습니다만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러시아 손에 넘어간 소중한 영토인 만큼 녹둔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명이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할 한국의 마지막 땅 녹둔도가 한국 지도에 포함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